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행 연습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많이 가르쳐 주기도 하죠. 이런 동작들이 정상 보행의 구분 동작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정상 보행의 조건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국제 PNF 치료사 문상훈입니다. 오늘은 뇌졸중 보행 훈련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행 훈련을 할 때 정상 보행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따라서 연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정상 보행에 대한 내용 중에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 한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보행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걸 따라서 연습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걸을 때 뒤꿈치부터 닿아야 하고 나갈 때는 뒤꿈치가 먼저 들리고 발가락이 들리는, 그리고 무릎이 구부러져야 되고 펴져야 되고, 이런 내용이 옆에 표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행 연습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많이 가르쳐 주기도 하죠. 이런 동작들이 정상 보행의 구분 동작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정상 보행의 조건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보행의 조건은 이런 구분 동작 외에 기본적으로 정상 보행 속도가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런 정상적인 구분 동작이 나오려면 보행 속도가 정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정상 보행의 평균 속도는 약 1.37m/s인데요. 정상적인 사람이 이 속도로 걸었을 때 나오는 보행의 구분 동작이 이런 형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상 보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속도에서 나타나는 보행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행 속도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즉 정상 속도보다 느려지거나 더 빨라지거나 하게 되면 보행의 형태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뇌졸중으로 많은 분들이 보행 연습을 하는데 아주 천천히 걸으면서 이런 정상 보행 구분 동작을 하나씩 연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엄연히 말하면 그 속도에서 그 구분 동작은 맞는 게 아닙니다. 정상 보행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보행 형태의 연습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느린 속도일 때는 그 속도에 맞는 구분 동작을 연습하는 게 구체적으로 맞는 보행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상 보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 모양뿐만 아니라 정상 속도도 포함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정상 보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상 속도라는 것이 꼭 들어가야 하고 보행 훈련할 때 속도에 대한 부분을 꼭 고려하여 연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상 보행 형태로 연습하다 보면 정상 속도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설명드리면,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나서 점차 일어서고 걷는 연습을 하죠. 그러면서 정상 보행이 되는데, 이때 정상 보행 형태보다 정상 속도를 먼저 획득합니다. 다시 말해, 정상적인 보행 속도가 먼저 갖추어지고 난 후에 정상적인 보행 형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상적인 보행 패턴은 약 7세 때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나이로는 약 8세죠. 즉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돼야 정상적으로 완벽한 보행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완벽한 보행 형태를 갖춘 것은 아닌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이미 5살 정도면 이미 엄청 뛰어다니죠. 즉 속도를 멈춰 갖추고 난 후에 완벽한 보행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게 정상 발달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보행 형태보다 보행 속도를 먼저 연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보행 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현재 전 세계적인 보행 재활 훈련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연구 논문을 보면 보행 속도가 0.4m/s 이하는 집에서만 가능한 보행이고요. 속도가 최소 0.8m/s 이상 되었을 때 집 밖에서 생활이 가능한 보행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보행의 필수 조건 중 하나로 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속도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고 있죠. 이 말이 파란불일 때 그 시간 안에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혼자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보행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고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었을 때 혼자서 생활이 가능하고 보호자분이 옆에 있지 않아도 되는 각자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서로의 삶의 질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효율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혼자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혼자서 운동하면서 걷는 모양까지 추가적으로 하시는 게 순서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한 필수 조건 첫 번째는 보행 속도입니다. 정상 보행 속도는 1.37m/s인데 환산해 보면 약 10m를 7에서 8초 정도에 걸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병원 치료실에서, 즉 실내에서 한 10m 정도를 표시하고 걸어봐서 8초 이내에 들어오면 밖으로 나가서 연습할 때가 된 거죠.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어느 정도 돼야 밖에 나가서 걸어볼 수 있을까요? 라고. 대답으로는 간단합니다. 실내에서 최소 이 정도 속도는 걸어줘야 밖에 나가서 걷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실내에서도 안 되는 것을 밖에 나가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은 약간 다르지만 러닝머신으로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죠. 러닝머신의 속도가 나오니까요. 이렇게 해서 뇌졸중 환자분들이 보행훈련 관련하여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상 보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모양뿐만 아니라 보행 속도도 포함된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먼저 습득하는 것이 보행 속도이고요. 그래서 보행재활에서 보행 속도를 회복하는 것이 독립된 보행의 첫 번째 필수 조건이 되고, 보행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현재 전 세계적인 뇌졸중 보행 훈련의 컨셉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자면, 이러한 내용을 지금 여기서뿐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전문가들이, 즉 치료사들이죠. 치료사들이 참여하는 학술 세미나에서도 뇌졸중 보행 속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건 그때 발표했었던 발표 자료집의 페이지고요. 그래서 보행 훈련에서 보행 속도는 정말 중요하고요. 꼭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보다 좋은 운동으로 빨리 건강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